네, 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국어 강사 박예슬입니다. 우선 이제 경기여고 입학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설레는 마음 반, 그다음 긴장되는 마음이 반일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2월달 알차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 국어 대신 설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좀 드릴게요. 저는 박예슬이라고 하고요.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 강사는 10년, 그리고 대치동에 있었던 건 8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신 대비 설명에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길고 긴 내신의 시작, 확실한 페이스메이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경기여고 친구들과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친구들과 되게 좋은 추억만 남아있어요. 되게 이제 같이 으쌰으쌰하고 힘내자, 우리 이번에 성적 더 올려보자, 이렇게 되게 같이 힘내면서 달렸던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같이 좀 힘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조금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에 어떤 결과를 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등급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중간에 합류한 친구들이 좀 국어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약간 이제 1학기 때 성적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문학이 너무 약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성적이 좀 오르고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80점 후반, 중후반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 학생 1번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문학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문학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엄청 고민하면서 저랑 상담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다행히도 이제 문학 파트 거의 만점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점수가 완전하게 1등급 받은 채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차근차근 이제 점수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 내신 대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고득점 전략 알아본 후에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년 시험 정보입니다. 저희 경기여고는요, 비상방학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는 불교재가 있었어요. 24년도에 올림포스를 사용했는데 작년에 교과서가 바뀌면서는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물이 조금 나오는 학교입니다. 자, 저희가 서술형은 없고요. 선택형 25문항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선택형 개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자, 작년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도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많지 않습니다. 자,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고요. 문학이랑 문법이랑 이외 단원 다 골고루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이외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읽기 단원이라고 해서 아예 배제된 학교도 있고 좀 들어간 학교도 있는데 경기여고는 꾸준히 이제 이외 단원을 넣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법도 시험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뽑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 배우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여고 내신 대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새로 읽어야 되는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 시간이 좀 걸려요. 세 번째, 그래서 시간 관리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시험장에서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장에서 새로 읽는 외부 지문입니다. 사실 우리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외부 지문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니까 긴장하고 있어라.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요?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이외의 단원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에 출제가 됐었던 이제 대화의 원리라는 이외의 파트에서 나왔던 외부 지문인데요. 거의 비문학 지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 지문을 너 글 읽었니? 이해했니? 라면서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을 처음 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저 외부 지문이 앞장부터 바로 나와서 너무 긴장했어요. 저 너무 쫄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학에서도 외부 지문은 좀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작품에서 두 작품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시의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과의 연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를 제대로 독해했는지 독해력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학의 기본적인 독해력이 아예 없는 친구라면은 좀 고전을 못 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법,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주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법의 개념을 모두 찾으시오와 같은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을 시켜요. 자, 어떤 말이냐.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됐었던 의문의 변동 문제인데요. 이것은 히읗 축약이라는 우리 아이들 다 알 거예요. 축약이라는 문법 개념을 시험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안에서 히읗 축약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경우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 보자마자 선생님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이거 쉬웠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히읗 축약 여러 번 풀어봤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맞는지 확인 작업을 두세 번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에만 거의 이제 2분, 3분, 많은 애들은 5분 정도까지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수 고르기 문제입니다. 자, 개수 고르기라는 건 5개 정도에 되는 선지에서 몇 가지의 지문이 맞는 말인지를 골라내는 선지인데요. 사실 우리 친구들 이 동일한 문제가 오지선다로 나왔을 때에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장 적절한 것 혹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선지 하나가 있어. 그럼 이 선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말이 맞는가 틀린가 조건을 좀 더 과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계산을 시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의문의 변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문장에 대한 내용들을 위에 있는 의문의 변동을 적용하시오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이들이 문장에 나와 있는 의문의 변동을 모두 찾은 다음에 이것에 점수를 더해서 선지를 체크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험지 보면요. 애들이 전부 다 숫자만 적혀 있어요. 여기 몇 점. 그렇기 때문에 풀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점수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임어택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타임어택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교형 문제예요. 비교형 문제라는 건 문제에서 보다시피 가와 같이 나는, 가와 달리 나는 과 같은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 가 작품 따로 배웠고요. 나 작품 따로 배웠어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을 거의 안 해본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가는 알겠어. 근데 나는 알겠어. 이거 맞는 말인가? 한 번 더 머릿속에 필터링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알아서 풀 수는 있지만 속도가 단일한 문제로만 나왔을 때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작품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계산되어야 할 때에는 친구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지가 깁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깁니다. 딱 봐서 길어 보이죠? 자, 세 줄 이상이 될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장 안에서 묻는 정보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문장을 읽어나면서 A 정보는 맞는지, B 정보는 맞는지, C 정보는 맞는지 여러 가지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지선자가 아니라 확인해야 되는 정보는 15개, 16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시험 시간이 다른 학교는 50분인데요. 작년 기준 경기여고는 40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문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40분으로 줄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문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먼저 넣어놨었어요.
그리고 문학순으로 배치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문법을 풀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푸는데 그 문법 문제에서 시간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쉬운 문제를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읽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 이제 조금 많이 힘들었던 친구들을 저 제발 끝까지 한번 읽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외부 지문과 기교형 긴 선지가 다수 출제되는 것도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기요구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험장에서 당연히 외부 지문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문학에 대한 독해력이 사실 필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쉽게도 독해력을 뭐 2달 만에 바짝 이렇게 상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의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상황의 시들이라도 모아서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법 시간 오래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한으로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 어차피 시험 범위 많지 않다. 그러면 자,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눈에서 진물이 날 때까지 문제 연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연습이라는 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임 어택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내신이 시작할 때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1주차부터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가정하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연습하는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해야 합니다. 충분히 가져셔야 됩니다. 자, 특히 문법 문제가 있고 문학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먼저 풀면 효율적인지, 내가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는 친구들이 점수를 좀 좋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와 테스트와 관리 모두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반부에는요. 교과서 위주로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물을 주시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후반부에 이제 추가 범위들을 보통 진도를 나가게 될 거고요. 반복은 한 2회 이상 돌리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필수 문학 개념을 좀 첫 번째 주차에 좀 짚어주면서 시는 이렇게 독해하는 거야, 외부 작품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같은 것들을 좀 전반부에 먼저 좀 다뤄보고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자료입니다. 저희가 매 시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메인 교재를 드리게 될 거고요. 이건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차별로 과제집이 나가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학교 선생님이 시험 전에 이거 진도 나갈 거야 라고 확정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범위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그 내용들, 수업할 내용들과 엄선한 문제들 같이 넣어 놓을 거고요. 여기 이제 강남권 기출 문제들도 함께 수록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핵심 자료인데요. 저는 좀 자료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고잖아요. 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잘 외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의 필기 내용과 그 다음에 교사용 자료들을 단권화해서 아이들이 좀 읽기 좋은 요건 약간 세 줄 요약이라고 하죠. 약간 세 줄 요약식으로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이제 여기 파란색과 같이 이제 네모 블랭크를 만들어서요. 빈칸이 있는 버전과 빈칸이 채워진 버전과 채워지지 않은 버전을 이제 아이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해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 이제 파이널 테스트가 2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관리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페이스메이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사실 많이 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에 무한 클리닉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불러가지고 숙제를 안 하면 숙제를 시켜서 보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암기할 종이를 주고 암기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확인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답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좀 정리를 해서 보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자 문제가 사실 틀리는 걸 보면 똑같은 걸 또 틀리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제대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문제만 풀다 보니까 동일한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것들은 분명히 질문으로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첫째 주차에 보통 제 카톡 같은 것들 다 알려주고요. 제 개인 카톡.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이들이 좀 거부감 가지지 않고 편하게 눈치 안 보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할 거고요. 다음은 제 수강 후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경기여고 친구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제일 좋게 생각해 주시는 점은 이제 제가 지금 수업 재밌게 한다고 민망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보통은 이제 자료를 이제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주는 편이어서 친구들이 좀 말해주고 있고, 자, 관리는 이제 제가 이제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떨리고 이제 긴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서 다 못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못하는 얘기들을 이제 2월 5일 날 제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 있으신 어머님들은 함께 그 자리에 만나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험 저에게 이제 맡겨주신다면은 제가 확실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